네, 반갑습니다. 직접 정치 톡 진행자 민중당 울산시당의 대변인 강진우입니다. 네, 오늘은요 현대중공업의 법적 분할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울산에 있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모여서 현대중공업의 법적 분할에 대한 문제로 기자회견을 했고요. 또 이례적으로 송철호 울산시장이 담화문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그 현대중공업 본사가 울산에 존속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만큼 현대중공업의 법적 분할 문제는 울산 경제 그리고 울산의 이후에 존속을 흔들어뜨리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중공업의 법적 분할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민중당 울산시당의 위원장이시죠. 우리 김종훈 국회의원님, 예,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예, 진행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좋습니다.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그 민중당의 톡을 많이 또 이용해 주시고 많이 또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나 또 우리 시민들의 삶, 또 국민들의 걱정 이런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아유, 제가 해야 될 얘기를 우리 시당 위원장님께서 다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예, 그 현대중공업의 법인 분할이 요즘 울산의 가장 뜨거운 이슈잖아요. 좀 말이 어려워요. 그 법적 분할, 아니 또는 뭐 그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마디로 멀쩡한 회사를 쪼갠다는 것입니다. 원래 있던 회사를 두 개로 쪼개서 신설 자회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아니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법적 분할이 되면 그럼 현대중공업 회사가 뭐 어떻게 구조가 어떻게 바뀐다는 얘기인가요? 예, 이렇게 되는 건데요. 한마디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드는 것이고요. 또 현대중공업은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 그러니까 원래 그 중공업이라는 그 지주회사가 있고, 그렇죠?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중간 지주회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원래 울산에 있던 그 공장은 이 한국조선해양의 그 자식이 되는 그 밑에 있는 자회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들 걱정하는 게 한마디로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은 부채를 많이 떠안게 되는 어떤 자회사적 성격을 갖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래 되면 수익성이 낮은 것은 현대중공업이 떠안게 되고 수익성이 높은 것은 상대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이 가져갈 거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이제 R&D 센터로부터 설계까지 그쪽으로 이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는 현실로 될 것을 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울산에 저희가 이제 동구에는 현대중공업이 있고 북구에는 그죠 현대자동차라는 대기업이 지금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중공업이 정말 좀 동구 주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우리는 본사가 여기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잖아요. 그러면서 북구 자동차 너는 본사 서울에 있잖아 울산 공장만 있다 이렇게 해서 좀 동구 주민들이 남다른 그런 프라이드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본사가 있다 이런 게 있던데 아니 그러면 알짜배기가 지금 서울로 가는 거고 울산에 있는 지금 현대중공업은 그 어쨌든 그 부채만 다 떠안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조업 전반이 어렵지 않습니까? 조선도 어렵고 자동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선산업도 스마트십을 비롯해서 고도화해야 되는 어떤 과정에 있고요. 더욱더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한 어떤 분야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도 사실은 광주의 일자리가 떠나가면서 많은 우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반에 있어서 제조업을 어떻게 살리고 또 울산 지역에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에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법인을 분할해서 있는 것도 다른 데로 옮겨가는 이런 상황이 한마디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기서 표에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현금 등 자산은 한국조선해양에 몰아주고 부채는 울산조선소가 떠안게 되는 것이죠. 특히 자산 같은 경우는 50대 50이다 칩시다. 한국조선해양이 50%,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 50%. 그런데 부채는 현대중공업이 오히려 95%. 한국해양조선은 5%가 되는 이런 어떤 구도가 되는 것이죠.
정말 이해가 안 예, 예, 가는데요. 예. 아니 정말 그 동구가 현대중공업이라는 본사가 있고 그러면 그 역할을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조선 경기를 좀 타파하기 위한 아까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R&D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울산 동구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굳이 중간 지주 회사를 만들어서 서울로 그런 알짜배기들은 다 보내고 울산에는 정말 빈 껍데기인 공장만 그렇죠. 조선 배를 만드는 공장만 남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그러면 자산도 똑같이 나누면 되는데 부채를 거기는 5%만 가져가고 울산 공장에는 95%나 부채를 떠안는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저는 가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재는 이제 그 3세 경영을 위한 편법 승계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조선의 인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굳이 법인을 두 개로 쪼개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은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는 서울로 이렇게 가져가고 또 여기 있는 부채를 여기에 떠넘긴다는 것은 이윤이 많이 나는 곳에 승계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법인 분할을 강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냐 여겨집니다. 어떻게 정말 이런 거는 국가적으로 저는 문재인 정부가 정말 노동 존중하는데 요즘 노동 존중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재벌만 앞세우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역 균형 발전에도 맞지 않고 또 지역으로 오히려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어떤 발전을 꾀야 된다. 한편에서 이렇게 하면서 한편에서는 이제 이런 재벌들이나 대기업들의 편법적인 어떤 법인 분할이라든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 또 사익을 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정부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야 되겠는가라는 우려를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울산시장 같은 경우도 불가피하게 그런 의견을 내놨다. 이것이 어쨌든 미치는 어떤 고용의 문제나 삶의 문제나 또 전반적으로 세수의 문제나 이것이 심각하게 도래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될 것이고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여기가 하청 기지화 될 거다 이렇게 하청 생산 기지화 될 거라는 어떤 우려들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조선 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미 하청화 시켰단 말입니다. 비정규직화 되었고 이런 이제 비정규직들만 모여 있는 회사가 될 것이고 오히려 다단계 구조로 되면서 비정규직의 또 다른 어떤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는 가장 어쨌든 질이 안 좋은 나쁜 일자리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로 전락할 거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우려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걱정이 아니라 저는 현실로 가고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송철호 시장님도 뭐 앞에 시장님도 한 번도 사실은 뭐 담화문 발표 이런 걸 한 적이 없잖아요. 얼마나 상황이 심각하고 뭐 언론에 나온 얘기들을 보니까 아마 올 초부터 계속 현대중공업에 있는 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어쨌든 본사는 울산 여기 동구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전혀 뭐 도저히 얘기가 안 통하니까 이제 이게 담화문 발표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어쨌든 우리 노동자들과 울산 시민들 믿고 저는 담화문 발표하는 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본사는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현대중공업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법인을 두 개로 분할해서 돈 되는 것은 서울로 가고 부채는 여기 현대중공업이 떠안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본사를 이전을 한 거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윤이 나지 않는데 수익 구조가 생기지 않는데 세금을 낼 법인세가 있겠습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실제적으로 이건 빈 껍데기만 안게 되는 이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본사를 여기 두느냐 옮기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미 본사를 옮기는 것보다 더한 어떤 심각한 어떤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죠. 예. 제가 그 북구 연포동에 살잖아요. 저희 바로 앞에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있거든요. 정말 울산 공장은 울산 북구 주민들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본사가 서울 양재동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들은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거기에서 어떻게 거기에 있는 주민들한테 훨씬 관심이 많아요. 저는 동구 현대중공업도 아마 본사가 실제적으로 서울에 가게 되면 울산에 그동안 현대중공업이 현대문화예술회관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나마 조금 했던 것들도 아예 이제는 관심조차 안 두게 될 것 같던데 이 동구 주민들은 지금 좀 심정이 정말 남다르고 정말 비통한 심정일 것 같은데 좀 어떠신가요? 동구 주민들? 잘 아시다시피 현대중공업이 1970년도에 첫 삽을 뗐어요. 그리고 72년도에 첫 배를 만들었는데 이제 50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안에서만 일하면서 돌아가신 노동자들만 400명이 넘습니다. 매년 거의 한 10명 가까이가 이렇게 목숨을 잃어왔죠. 사실 목숨 내주고 1등 순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동구 주민들을 보면은 물론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왔고 또 일을 통해서 먹고 살기도 했지만은 수많은 분진이나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세계 1등 조선소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함께 협력해 왔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거는 배신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는 조치를 취하자는 것이 뭐가 무리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연구 기능이라든가 또 설계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이 옮겨가고 나면 알짜는 걸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미 본인들이 얘기하는 것도 한 5천 명 규모의 어떤 연구센터를 성남 판교에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5천 명 규모라는 것은 물론 여기 있는 인력이 일부 유출이 될 수도 있고 이후에 또 고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대체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입이 될 거 아닙니까? 여기는 이미 2014년부터 해가지고 19년까지 한 3, 4만 가량이 사실 줄어든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인구 유출이 계속되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동구는 실제적으로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인구도 줄어들고 세수도 줄어들고 빈점포로 늘어나고 그래서 지역 경제와 전반적인 어떤 파탄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법인을 새롭게 신설하고 쪼개는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신중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회사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라 회사와 지역,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 문제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최소한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이 개인의 어떤 회사처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 것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은 분노하고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네. 동구 주민들도 어쨌든 이거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오면서 어쨌든 현대중공업 본사가 옮기게 된다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지금 알고 있고 또 이제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지금 많이 알고 계시고 사실상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사람들은 참 많이 기다려 왔거든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아이고 그래 뭐 회사가 어려운데 또 조선산업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거냐. 같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럼 임금은 계속 하락되어 왔고 후퇴되어 왔고 노동자의 삶은 파탄나고 가정도 해체되고 지역 경제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다행히 130% 정도였던 수주를 했다. 목표량에 130% 했다. 이제 회사가 좀 좋아지겠구나. 조선산업이. 그런 임금도 좀 원상 회복되기도 하고 좀 좋아지기도 하고 지역 경제도 좀 좋아지고 사람들도 유입이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꿈이 되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어떤 실망을 넘어서 엄청난 불안감과 이 위태로운 어떤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도대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5월 9일 내일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도 토론회를 할 생각이거든요. 이 토론회를 통해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가. 과연 우리가 복잡하게 얘기하는 법인 분할, 물적 분할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를 그냥 쪼개는 겁니다. 돈 되는 건 서울 가고 수익성 낮은 거는 여기에서 지배구조를 바꾸는 거죠. 실질적인 지배구조는 서울에서 역할을 다 할 거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는 뭐 빈껍데기 결정 구조가 없는데요. 사업의 어떤 결정 권한이나 어떤 결정 권한도 갖지 않는 회사가 왜 독립적인 어떤 회사로 존재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뭐 동구는 사실은 앞으로 운명은 어떻게 될 건가라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정말 그 조선업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길거리로 그동안 좀 수만 3만 명이 넘는 우리 하청의 노동자들 또 예, 본청에 있는 노동자들 쫓겨나고 나서 또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도 조선 경기가 살아난다고 지금 다들 참고 이제 기다렸다고 이제 때가 왔다고 내년이면 좋아진다고 다들 그러고 계셨는데 현대중공업이 정말 우리 동구 주민들 정말 울산 시민들을 이렇게 외면하고 버릴 수 있는지 저는 이 재벌의 이 악랄한 예 이런 것들을 정말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동구 주민들도 그렇고 울산 시민들도 그렇고 정치권도 그렇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제대로 좀 현대중공업을 답답한데 붙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않나요? 이게 예. 참 이렇게 해도 너무하다 이 얘기 외에 사실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동구에는 이제 우리 노동자들 출근하는 모습을 아침에 가서 지켜보면은 표정이 없어요. 웃음기를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심지어 의사협회 제가 총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는데 동구에 있는 정신과 의사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동구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이러니까 어떤 면에서 심각한 것 같습니까? 이러니까 정신질 환자가 많아졌대요. 본인들 오는데 이것은 오는 환자들은 그나마 다행인데 오지 않고 이렇게 정신질환에 앓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심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최근에 또 여기에 따라서 임금 체불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요번 2월 달에 보면은 주주에게는 826억 원어가 또 주주 배당을 가지고 갔어요. 회사는 어렵다 이러면서. 하청 노동자들은 임금 떼어먹고 사실은 임금을 체불했어요. 이 사람들 처음으로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청 노동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죽 답답이며 정말 죽을 각오로 그 사람들 나왔을 거예요. 그 블랙리스트 작성해가지고 그동안 회사에 일도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사실 돌반지 갖다 판 지는 오래됐고 동구에 있는 어떤 검은방에 가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혼 반지 다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도저히 그래서 그냥 맡겨두고 필요한 돈 가져가시고 나중에 찾아가시라고 얘기한다 그럽니다. 이렇게 그런 분들도 함께 살자고 얘기하고 있는 마당에 도대체 본인들은 그렇게 주주배당을 받아가고 또 퇴직하는 사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동안에 온 언론에 대고 우리는 임금도 받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원들은 임금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통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고통을 전가한 거죠. 하청업체는 기성금을 깎고 그 다음에 단가도 후려치고 노동자들 임금을 일방적으로 후퇴시키고 이렇게 그 노동자들 어려우니까 버티자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빚은 빚더미처럼 늘어나고 이렇게 된 마당에 불구하고 퇴직하면 39억 받아갔어요. 퇴직금. 밀리는 거 하나도 없이 이자까지 다 받아간 거죠. 이게 지금 세계 1등 선수가 하고 있는 일이다 라고 하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아무리 그래도 상식이 있어야 되는 상식이.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게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아무리 돈도 좋지만은 한편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단기 순이익 남겼다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가지고 본인들은 이익을 돈잔치를 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게 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참 이게 그렇잖아요. 다 같이 어려운 상황이 오면 다 같이 임금을 적게 받더라도 함께 극복해 가는 속에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극복이 되는데 본인은 정말 하청 노동자로 힘들게 숨죽여서 일했는데 임금을 못 받고 그런데 현대중공업 본청에 있는 사장은 어마어마한 금액에 평생 자기는 꿈도 못 꿀 그 금액을 퇴직금으로 받아가는 이 사회 때문에 아마 동구에 있는 많은 노동자들이 주민들이 병들어 가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의사협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는 정말 심각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건데 이거 정말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성철호 시장님 예,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 이 문제 풀어야 됩니다. 재벌에게 이런 식의 모든 특혜와 이런 것들을 주면서 어떻게 이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지금 동부 주민들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 우리 함께 힘 모아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노동자들이 언제 존중받아 살아온 적도 없고요. 존중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최소한 자기가 일한 만큼 대가는 줘야 될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뼈 빠지게 일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어먹는 게 이게 온당한 조치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하청업체를 잘라버려요. 당신들이 체불했지 않느냐 이러는데 하청업체 대표들 만나면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먹튀라고. 어쨌든 돈을 챙겨서 도망가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원청에서 그 부분들이 기성금이 제대로 맞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임금을 줘야 될 돈은 100인데 내려오는 건 50밖에 안 내려오고 60밖에 안 내려오는데 임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계속 어쨌든 간에 돈을 빌려서 넣다 이분들도 지금 중공업 정문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내 돈 이거 어떡할 거냐. 공사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상식을 넘어서 있어요. 성계약하고 공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냐. 일단 일하십시오. 나중에 계약을 합니다. 일단 일하십시오. 우리 대기업이 당신 돈 떼먹겠습니까? 떼먹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이게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보면은 계약할 당시에는 단가를 후리치게 해가지고 하지만은 계약은 또 계약서상은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요. 사람들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지속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심지어는 나는 하청업체 대표 중에 참 사람들이 괜찮다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어요. 문을 닫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이 100명이, 이 50명이, 이 150명이 내가 손을 털어버리면 갈 곳이 없어서 이 사람들의 생존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나는 돈을 빌려 넣더라도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나는 상당히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청업체 자르는 것으로 책임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도 수없이 얘기했고 고용노동부에도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모르고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다 맞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요? 법적으로 잘 안 된대요. 법은 누구를 위한 법이고 어떤 법인데 법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처벌을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 저는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21세기 한국 사회에서 그것도 세계 1등 조선소라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갑니까 도대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